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또 아파트 가격의 등락 폭에 따라서 이 재판 시간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 재산분할 시 집값은 언제의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오는 문제, 아파트 그 명의 변경에서의 핵심이라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제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특히나 누가 이 아파트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차 변호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활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트는 여러 재산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가 굉장히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데요.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또 내리기 때문인 거죠. 부동산이 막 2006년, 2009년 이때 막 급등하던 시기에는 당연히 이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가 초미의 이제 관심사였고요. 2010년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 아파트 서로 안 가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또 굉장히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서로 아파트를 가지겠다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시기에 그 아리팍이라고 하지요. 아리팍을 누가 가지는지와 관련해서 거의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이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잘 형성이 돼 있는 이제 뭐 강남이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 여전히 서로 가지겠다고 하고 있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파트 누가 가지는지,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아파트 시세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아파트 시세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해보죠. 네이버 이제 시세가 있고 또 KB국민은행 시세가 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보통 기준이 되는데요. 네이버 시세는 우리가 그냥 검색할 때 이제 기준으로 할 뿐이고, 실제로 재판에서는 네이버 호가를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이제 KB국민은행 시세고요. 그거 아니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데요. KB국민은행 시세 같은 경우는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위 가격, 하위 가격 아니 그냥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내 아파트는 이제 굉장히 로얄층이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라든지 그러면 상위 평균가를 주장을 원하실 것 같고, 굉장히 저층이어서 이게 평균가로 거래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위 평균가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재판에서 내가 상위 또는 하위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증거 자료를 소명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국민은행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KB국민은행의 시세는 시가보다는 약간 그 반영이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는 경우에 나는 이 오른 가격을 꼭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토교통부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주장을 하셔야 되겠고, 나는 현재 가격보다 시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나는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보다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주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제 아파트는 상대방이 가지고 현금으로 이제 정산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게 좋겠죠. 이제 그러면은 실거래가가 반영이 되는 국토교통부 이제 실거래가를 주장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재산분할 시 집값은 언제의 집값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는, 사실심은 1심, 2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심이 끝나는 시기에 그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이혼소송은 이제 거의 1심에서 많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1심에서 여러 번의 재판이 있고 최종 재판을 하고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거든요. 변론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기일이 잡히는데, 이 선고기일 잡히기 전에 마지막 재판 사실심 변론 종결
1 그때의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는 시기에 내가 상대방의 아파트 가격을 평가해서 나는 돈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면 오래 끄는 대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대로 시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이제 나한테 유리한 거일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다. 아파트는 내 명의인데 내가 현금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또 끄는 것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 적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또 아파트 가격의 등락 폭에 따라서 이 재판을 시간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는 게 유리하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기에는요, 1심 끝나고 2심을 가면 몇 개월 만에 정말 몇 억씩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2심까지 이제 가기도 했었고, 근데 막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는 시기에는 5억 했던 아파트가 막 3억 5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2심으로 가기도 하고, 아파트 시가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내가 항소심으로 갈 거냐 그냥 1심에서 끝낼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 어떤 재판부에서는 그냥 1심 때 정해진 가격, 그거 이외에 이제 2심 때 막 변동이 된 가격을 크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는 재판부도 있었고요. 그거 이외에 막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2심에서도 변동된 가격을 반영을 해주려고 하는 재판부도 있고, 그래서 재판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재산분할 시 누가 집을 가져가나요? 재산분할의 기본적인 원칙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가진 상태에서 서로 부족분을 현금 정산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인이 원고라고 할 때 부인이 가진 아파트는 10억이고 남편인 피고가 가진 아파트는 두 채인데 한 채는 5억, 다른 한 채는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부인 명의로는 10억, 남편 명의로는 15억의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0억과 15억을 합쳐서 25억을, 만약에 기여도가 반반이다 라고 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12억 5천인 거죠. 그러니까 부인 명의의 재산, 남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2억 5천을 현금 정산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고 부동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내가 이 공동 명의로 남편이랑 같이 되어 있지만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지분을 내가 인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부인이고 그 부인이 그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오는 문제, 아파트 그 명의 변경에서의 핵심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 그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아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될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아파트를 현금을 모두 다 주고 구입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에 대출을 받아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시는데, 이 아파트 대출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그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이 이제 되는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는 부인과 남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출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부인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아파트는 부인의 지분을 남편이 인수해서 남편이 전적으로 가지는 걸로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채무는 채권자,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남편의
신용이나 이런 거를 보고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를 이제 부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남편의 채무를 부인이 이전을 해갈 수 있는 경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부인이 채무 인수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채무는 그냥 남편 명의로 그냥 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명의 변경하기는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 명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지분을 남편 명의로 변경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이제 법원에서는 이 아파트와 관련한 담보 채무를 부인이 인수하라고 하는 형식으로 조정도 많이 되고 이제 판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부인이 그 채무를 인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남편 측에서 채무를 이제 변제해야 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모든 것이 꼬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무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남편 명의로 채무가 되어 있으면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이제 남편이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최근에는 채무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남편의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쪽 다 원고도 피고도 이 아파트는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동명의 상태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동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두 분이서 합심을 해서 이 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거를 공제하고 나눠 가지시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두 분이서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하실 수는 있어요. 뭐 예컨대 이제 1년 뒤 어느 시점까지 이 아파트를 매각을 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한쪽은 나는 뭐 13억에 매각을 하고 싶은데 13억 이하는 안 팔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쪽은 난 최저 가격 11억이라도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뭐 1년 정도의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이제 뭐 KB 평균가로 매각을 하는데 그때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KB 평균가로 한쪽이 인수를 하고 다른 한쪽은 나머지를 현금 정산 박능 형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특히 이런 합의를 할 때는 그 세부 조건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제 잘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두 분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공동명의 아파트 상대방이 매각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이 아파트가 매각이 되지 않고 결국은 지지부진 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혼은 했으나 아파트는 공동명의고 재산 분할은 결국 받지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 문제는 꼭 전문가랑 상의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와 관련해서는 소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이제 세우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오늘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 이슈 안내해 드렸는데요. 고민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당당히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이었습니다.